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의 논술 전형으로 합격하여 현재 경제학과 재학 중인 자몽의 친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먼저 성균관대 논술 2번 표문제 푸는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표를 볼 때는 너무 세세하게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일단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양의 상관관계, 즉 비례 관계죠. 아니면은 음의 상관관계, 반비례 관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큰 흐름을 먼저 잡고서 그 다음에 세세한 좀 특이한 지점, 이런 점들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았으니 이제는 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두괄식으로 쓴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괄식으로 쓴다는 거는 그 표에서 나타내는 내용이 뭔지 자신이 찾아낸 내용을 가장 첫 문장에 적어준다는 뜻이에요. 이때 두괄식으로 써야 되는 문장은 1번 문제하고 관련이 되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1번 문제가 여론 형성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2번 문항의 첫 번째 문장을 쓸 때 2번에 나타난 표는 여론 형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표를 통해서 해석해낸 내용을 첫 번째 줄에 써주면 좋습니다. 두괄식 문장을 적은 다음에는 표에서 나타내는 전반적인 흐름을 문장으로 풀어서 써주는 게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 문제에서는 관계성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관계를 문장으로 세세하게 풀어서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표에서 안 적어주면 아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수치죠. 수치를 간혹가다 첫 번째 문장부터 적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문장이 지저분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를 언제 활용하면 되냐면 방금 적었던 전반적인 흐름을 뒷받침해주는 근거 문장으로 적어줄 때 활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제에서 하라는 내용을 자유롭게 적어주면 돼요. 비판을 하라고 했으면 비판을 하면 되고 옹호를 하라고 했으면 옹호를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성대 논술은 그렇게 고차원적이잖아요. 1번 내용하고 일치하면 옹호하는 거고 일치하지 않으면 비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근거는 최소한 2개씩은 찾아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근거를 찾을 때는 제시문의 내용을 활용해서 적어주면 더욱 좋겠죠? 이번 문제를 쓸 때 구성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올해 나왔던 모의논술 문제를 잠깐 보면서 구성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잠깐 보겠습니다. 올해 모의논술 문제를 보니까 자료 1과 자료 2를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 1에 나타난 두 가지 입장을 각각 정당화하시오라고 적혀있어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두 단락으로 나눌 건데 1단락에서는 자료 1에 대한 정당화를 할 거고 2단락에서 자료 2에 대한 정당화를 할 것 같아요. 그럼 1단락에는 자료 1에 대한 내용과 자료 1을 정당화할 수 있는 문제 1에서 찾아온 근거들을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2단락에서는 자료 2를 먼저 해석을 하고 자료 2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들을 문제 1번의 제시문들에서 찾아오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방법을 시도해도 좋지만 어떤 친구들 경우에는 1단락에서 자료 1과 자료 2 전부를 해석하고 2단락에서 자료 1과 자료 2를 모두 정당화하는 그런 구조를 사용해도 물론 좋습니다. 다만 제 방법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한 단락 내에서 한 가지 내용만 얘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락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내용이 바뀔 때 단락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단락 내에서 한 가지 내용만 얘기하는 게 좋은데 자료 1을 1단락에 써버리고 자료 2를 2단락에 써버리면 한 단락 내에서 같은 내용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단락에서 자료 1, 2를 둘 다 해석을 해버리고 또 2단락에서 자료 1, 2를 둘 다 정당화해버리면 한 단락 내에서 두 개의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헷갈리게 글이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단락에서 자료 1을 쓰고 2단락에서 자료 2를 쓰는 구성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들어 3번에서는 자기 견해를 묻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견해란 찬성하는 견해를 쓰던지 아니면 반대하는 견해를 쓰는 논술문인 거죠. 여기서 근거를 2개 이상 써줘야 되는데 근거를 2번과 마찬가지로 1번 제시문의 내용과 연관지어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근거를 제시문의 내용하고 연결지으라는 게 무슨 말인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의논술 문제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모의논술 3번에서도 자기 견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찬성 및 반대 견해를 제시하라. 근데 두 입장을 활용하여 각각 논술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찬성 견해를 제시할 거면 문제 1에서 제시문 3번을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제시문 3번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시문 3에서는 사회 정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소수자를 배려하는 우대 정책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거다라는 내용을 제시문 3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 정의 자체하고 지방분권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이 바로 지방 분권 및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 여기하고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즉 3번에서 말하는 지방 분권 및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도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시문 3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것처럼 제시문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3번 문제하고 연관지어가지고 적어주시면 제시문을 연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술 시험에서 글을 다 쓰고 난 뒤에 꼭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바로 1번 문제에서 제시문 기호 체크하는 겁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문제 1번에서 너무 떨다 보니까 제시문 기호를 잘못 체크하고 나온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시문 1을 써야 되는데 실수로 제시문 3이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아무리 글을 잘 써도 과락이 되겠죠. 그러니까 끝에 1분이라도 시간이 남았다면 본인이 1번 문제에서 제시문 기호를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당부드릴 말씀이 있다면 글씨를 최대한 쓸 수 있는 한 최대한 크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대는 아시겠지만 원고지 형태로 답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줄글 형태로 답안지가 나오기 때문에 글씨를 작게 쓰다 보면은 한 문항에 1200자, 1300자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문항에 저희가 1200자, 1300자를 쓰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시험 시간 내에 3번까지 다 풀 수가 없어요. 한 문제당 한 700자, 800자 정도에서 끝내야 되는데 700자, 800자만 쓰고도 답안지가 어느 정도 차 보이게 구성을 하려면 글씨를 크게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 논술은 구조가 정해져 있는 논술 시험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학원 강사로 일할 때 학생들에게 그 구조를 외워야 된다, 어떤 형태로 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곤 했었는데 혹시라도 이번 시험에서는 그 구조가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이 합격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본인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에게 어렵고 당황스러운 문제가 출제되면 본인만 당황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수록 더 침착하게 차분하게 임하는 수험생들이 합격증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분들 모두들 올해 고생 많으셨을 텐데 올해 수능이랑 성균관대 논술 시험 모두 대박 나시고 내년에 성균관대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